예, 하느님 방송입니다. 자, 지금 구글 어스로 세계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구를 보고 있죠. 여기에 색깔을 제가 입혔습니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북방이 되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게 서방이 됩니다. 지금 이 보라색으로 칠해 놓은 건요, 동방이 되고요.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거는 남방이 됩니다. 지금 동방에는 이 한반도도 동방에 들어가죠. 일본도 뭐 동방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원 대륙 전체가 동방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벤방이 됩니다. 뭐 조선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500년, 600년 전에는 이곳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가 않고 위나 군이나 진이 설치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군이나 진, 위가 설치되었던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영역은 대명 조선국, 우리 조선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위치를 표시를 한 것이 하느님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냐?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시한 것은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정확하게 이렇게 위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그린 세계 지도라고 알려져 있는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가 있죠. 그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가 세계 지도가 아니라 조선의 지도죠. 그걸 강단사학계나 국사편찬위원회나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세계 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를. 그러면은 과연 이게 조선의 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이죠. 지금 이게 바로 백두산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영상 첫머리에 백두산을 찾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백두산을 찾을 때 그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저도 뭐 깜짝 놀라죠. 저는 단순히 백두산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연구를 한 달 동안 했는데요. 그 찾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막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 성종실록 1491년도죠. 북정에 반대하는 무령군 유자강의 상소문입니다. 그러면 유자강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유자강. 조선 정기 백조 정량 한성부 판유원 장학원 제조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439년 세종 때 태어나가지고 1512년 중종 때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죠. 유자강은 조선 정기 이시에 난 때 자원하여 종군하여 서울로서 뱃을길을 허락받고 세조의 총애를 입었다. 유자강은 정확하게 우리나라 조선의 관리, 고위 관리인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상소문을 올렸죠. 그래서 이 상소문 내용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올리는 거고요. 이 상소문 내용에는 바로 이 백두산이 나오죠. 백두산 비석도 나오고 흑룡강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무령군 유자강이 상소하기를, 지금 이게 상소 내용입니다. 삼가 임금의 계획이 먼저 정해져서 북방 정벌의 마음을 단단히 차리고 계시니,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성종 대왕이 북방 정벌에 단단히 마음을 고치고 차리고 있다, 이 내용이죠. 의지가 아주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 뛰어난 무용과 명확한 판단으로 큰 계책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능히 그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성종 대왕이 명확한 판단력과 큰 뜻, 큰 계책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했습니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간신배들을 말하는 겁니다. 임금의 북방 정벌에 반대하는 신하들을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허종을 임금의 면전에서 아첨한다고 인정하여 번개의 고사를 인용하여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 그들이 무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한무제와 진시황의 고사를 인용하여 말을 하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자, 이것도요, 국어를 잘 해야 됩니다. 국어를 못하면은요,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들이라는 거는 간신배들,
임금님의 북방 정벌에 반대하는 간신배들이 허종을 임금 면전에서 아첨한다고 욕한 거죠. 그럼 허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종. 허종. 조선 전기 병조 판서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란 뜻이죠. 1434년에 태어나서 1494년에 사망했죠. 그러면 이때 당시가 1491년도니까 정확하게 맞습니다. 허종은 북방 정벌을 임금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번개의 고사를 인용하여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간신배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력을 남용했던 역사적 인물로 한무제와 진시황이 있는데 지금 한무제와 진시황처럼 성종 임금이 무력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이 간신배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선의 성종 임금은 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죠. 근데 그걸 남용하지 말라라고 간신배들이 임금님 면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무제나 진시황의 이상의 무력,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조선이고 성종 대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허종이 어찌 전하의 면전에서 아첨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북방 정벌이 아첨하는 것이냐, 아첨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그리고 북방 정벌을 당연히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의 발로죠. 허종은 변방의 일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지금 또한 북쪽 지역을 세밀히 살피고 있으니 그가 토부를 청하는 것은 나사종이 살해를 당한 치욕을 씻고 나라의 위험을 떨치려고 한 것이니 마땅한 일입니다 하고 유장항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사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사종. 자, 나사종 1440년에서 1491년 조선 전기의 충신. 자는 강원이고 호는 태수원이고 본가는 안정이고 출신이란 충청북도 청주이다. 그럼 실존 인물이고요. 조선 전기의 충신, 충성스러운 신하였네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를 북방 오랑캐가 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해를 당한 치욕을 씻기 위해서 위험을 떨치려고 한 것이니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북방은 아마도 많은 양떼를 내몰아 사나운 범을 공격하는 듯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북방 오랑캐들은 양떼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조선은 사나운 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양떼가 있다 하더라도 범 한 마리를 상대를 못하죠. 조선은 사나운 범이다. 북방 오랑캐들이 양떼들인데 그 양떼들이 지금 사나운 범을 도발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큰 나라가 군사를 동원하는 데는 마땅히 만전한 것으로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데 혹시 실패하는 뉘우침이 있게 된다면 그 치욕은 어찌 한 사람의 나사종이 살해를 당한 것뿐이겠습니까? 자, 이게 뭔 내용입니까? 큰 나라가 군사를 동원하는 데는 마땅히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조선은 큰 나라라는 거예요, 작은 나라라는 거예요? 큰 나라라는 거예요. 역사학계들은 국어 공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선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실패하면은 이거는 나사종이 살해를 당한 치욕보다도 더 큰 치욕을 당한다. 그래서 이것이 깊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물며 서방의 적은 허혼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 그 염려는 실제 북방 정벌이 급한 것보다 더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북방 정벌에 지금 마음을 뺏기고 있을 동안에 서방의 적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조선의 변방을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 그 내용입니다.
허혼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 그럼 허혼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혼. 예, 허혼. 조선전기 만포 첨절제사 창원부사 밀양부사 등을 역임한 무신. 예, 사망연도 1491년. 1467년 세조 13년에 건주위를 정벌할 때 병사를 조율한 군공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작업을 올려받았다. 아하, 여기 답이 나왔습니다. 1467년도에 건주위를 정벌을 했다는 거죠. 조선이. 그 건주위를 정벌을 할 때 병사를 조율한 군공으로서 장군이었네요. 바로 지금 서방 오랑캐들은 건주위를 뺏긴 것을 허혼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허혼을 원수로 생각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호시탐탐 변방을 엿보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 조선은 큰 나라고 그래서 실패할 우려가 있는데 그 실패는 어떤 우려가 있냐? 서방 오랑캐가 치고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서방이라 그랬죠. 지금 서방을 이렇게 빨간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가 서방입니다. 만약에 한반도를 조선으로 본다면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 조선을 이 한반도로 놓고 보면은 서쪽, 서방은 서쪽 방이죠. 서방은 바다죠. 그리고 바다 건너에는 지금 중원 대륙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조선이라고 놓고 보면은 이 중원 대륙은 명나라가 되죠. 그럼 명나라를 서방 서쪽 오랑캐라 그럽니까? 아니죠. 이 지금 중원 대륙 이 명나라는 천하잖아요. 천하 중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방이라 그랬어요. 조선이 서쪽 오랑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반도가 조선이 도저히 될 수가 없죠. 역사학계에서는 주류 사학계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조선은 명나라의 사대를 했다 그러죠. 명나라가 아무리 때려도 오히려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역사학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세조 때 건주위를 정벌을 했으니까 서쪽을 정벌을 했으니까 조선이 명나라를 정벌을 한 거네요. 그래서 명나라가 다시 원수를 갚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맞잖아요. 중원 대륙 전체를 조선으로 보고 서방을 아랍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이란, 이집트 뭐 이쪽으로 놓고 보면은 서방 오랑캐가 맞죠. 그리고 이 서방 오랑캐는 세조 때 여기를 정벌을 한 거죠. 그 정벌을 할 때 이 허혼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 서방의 적들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서방이면 북방은 어떻게 됩니까? 북방은 여기가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북방은 오늘날로 치면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뭐 영국, 룩셈부르크 뭐 이런 쪽이 북방계가 되는 겁니다. 북방 오랑캐죠. 그래서 이 북방 오랑캐를 정벌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성종실록의 내용입니다. 북방의 관문을 지키도록 하고 지금 오랑캐 땅에 들어가서 정벌하려는 2만의 현재 병졸이 그러니까 2만 명의 병졸로서 북방을 치러 가는 거죠. 북방 오랑캐를. 그래서 지금 정벌하려는 2만의 현재 병졸이 정벌을 위해서 쓰는 비용을 올해는 정벌하지 말고 금년에는 토병을 은혜로 무마하여 그 세잔하고 피폐한 것을 진작시켜 그 용기를 고무해주고 또 면포를 많이 운반해 두고 또 바닷물을 달여서 소금을 만들어 그 오진에 흩어서 주면 성 밑에 거주하는 야인이 그들의 욕심을 충족하고 그들의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게 된 것을 즐겁게 여겨서 앞장서서 들어가 정벌하는 성의가 어떤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뭔 내용이냐면은 올해 2만 명의 병력으로 북방 오랑캐를 치러 가는 그 비용으로 지금 병력들에게 선의를 베풀어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훈련을 시켜서 내년에
자, 여기 나오죠. 내년 봄에서 가을까지 백조리 비로 2만 명에 차지 않더라도 또한 오랑캐 땅에 들어가서 정벌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파죽지세로 공을 세워 백두산에 비석을 세우고 흑룡강에 말을 물마시게 할 것이니, 이렇게 병사들의 길을 세워주면은 내년에 2만 명이 비록 못 된다 하더라도 파죽지세로 백두산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흑룡강을 우리 땅으로 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북방 오랑캐를 정벌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막무가내로 쳐들어가면은 그 틈에 서방의 적이 모여서 대부대가 되어 혹시 쳐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서방의 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서방의 적이 아랍계죠. 서방의 적, 여기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하는 이쪽입니다. 이쪽이 물론 지금은 오합지졸이고 대부대가 되지 않았지만은 틈새를 노리고 이네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서쪽 변방으로 치고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낭패를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북방 정벌에 마음을 써서 남방의 용감하고 날랜 군사를 북방의 관문에다 몰아내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북방 오랑캐를 치기 위해서 남방의 용감하고 날랜 군사를 뽑아다 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 북방을 정벌을 하기 위해서 남방의 군사들을 갖다 쓴다는 거죠. 뽑아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방이 뭡니까 지금? 남방은 인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뭐 이쪽입니다. 여기가 남방이에요. 이 남방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북방을 정벌한다. 아니 지금 조선이 미쳤습니까? 지금 강단 사학계, 주류 사학계 말대로라면은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조선이 있다라면은 이 남방계 여기서 군사를 어떻게 뽑아서 북방을 정벌을 합니까? 지금 세계 역사학계는 남방계 하면은 남방은 이쪽이 맞습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인도 이쪽이 남방 맞아요. 네팔 하는. 그러면 이 남방에서 군사를 뽑아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이 한반도의 조선이라면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이 남방도 조선 땅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 중원 대륙에 있는 군사는 왜 뽑아 쓰지 않냐 했을 때, 이 중원 대륙은 천하라 그래요. 천하. 조선에서는 천하라 그랬어요. 이 천하는 여기에 군사들은 함부로 뺄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 황제가 계시기 때문에. 조선의 임금 황제가 여기에 계시고 천하기 때문에 여기는 군사를 함부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방에서 군사를 빼내는 거예요. 어디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 남방은 더 이상 적이 없잖아요. 이 남방의 밑에는 바다죠. 그러니까 적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 뽑아서 쓴다 이 말이에요. 서쪽 변방에서도 군사를 못 뽑죠. 왜? 여기는 서방 오랑캐들이 호시탐탐 이쪽을 치러 올 수 있으니까. 이해 갑니까? 정말 진짜 이거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설명이 알아듣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한이 정교하기를 하면 요까지가 유자강의 상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교하기를 하면 이제 성종이 이제 말을 이 상소문을 받아서 이제 하명을 내린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성종 대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상소의 뜻은 이미 잘 알았지만은 큰일을 일으키는 데에 내가 어찌 우연히 생각했겠는가. 비록 작은 일이라도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참작해야 할 것인데 지금 북방의 정벌은 큰 일이므로 이미 깊이 생각한 후에 정했으니 다시 고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성종 대왕은 북방 오랑캐를 정벌하도록 이미 뜻을 굳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원수 허종과 부원수 이계동은 모두 뛰어난 재상이고 그 아래에 있는 여러 장수들 또한 큰일을 겪은 사람이니 반드시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상소를 도원수에게 보이게 하라. 그럼 도원수가 누굽니까? 도원수 허종이죠. 그럼 허종이 북방 오랑캐를 치러 가자는 선봉장이죠. 최고 요즘으로 치면은 대장, 참모 총장이죠. 이 허종에게 상소를 보여서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북방 정벌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북방 정벌을 한 거죠. 그래서 북방 정벌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 러시아라든지 지금 룩셈부르크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그쪽 스웨덴, 핀란드 하는 나라들이 조선의 번국이 된 거죠. 제후국이 된 거죠. 지금 강단사학계, 지금 주류사학계에서는 조선은 단 한 번도 외국을 먼저 침범한 적이 없다 하는데요. 그거는 한마디로 조선을 객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조선은요, 천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복을 해 나갔던 정복 국가입니다. 그리고 정복을 했으면은 그 나라들을 하늘의 뜻대로 천자국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대로 순리대로 잘 다스렸습니다. 이게 조선이에요. 이걸 지금 전 세계인들이 연합해서 조선을 객화시키고 또 조선을 역사 속에 지워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직접 조상들을 터부시 여기고 부끄러운 역사로 조작된 거짓된 역사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전 세계인들과 편성해서 우리 조상님들을 완전히 나약하고 부끄러운 조상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후손들 언제 호로 자식들이죠. 빨리 깨우치고 우리 찬란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다시 되살려야 하겠습니다. 백두산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이제 백두산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알았을 거예요. 백두산이 어딘지. 백두산, 흑룡강 여기 나오죠. 이제 이쯤 했으면은 백두산, 흑룡강 뭐 그다음에 압록강 다 어딘지는 이제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확실한 게 좋으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직접 지도에서 찍어 드리겠습니다. 찍어야 맛이잖아요. 찍어야.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